부산이 전국에서 인구 대비 사회복지시설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은 어떤지 짚어보고야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는 어떠한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산 사회복지사협회 김상덕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김상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산이 전국에서 인구 대비 사회복지시설 수가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수치가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통계청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예. 부산시의 주민등록 인구 현황은 경기도, 서울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6.6개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가장 많은 곳이 강원도이고 28.7개이고요. 두 번째가 충청북도인데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6.6개와 비교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현실입니다. 예. 인구 대비 사회복지시설 수는 좀 가장 적은 수준이고 그렇다면은 인구 대비 이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은 충분히 계시는 편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가 330만 명 정도인데 이게 전국 세 번째거든요. 하지만 시설 종사자 수는 전국에서 7번째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좀 낮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인구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 종사자 수는 전국에서 7번째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네. 자, 시가 관리하는 일부 소규모 여성 권익 시설, 지역 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곳들의 종사자 분들의 경우에는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까지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인데 부산시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직급별, 호봉별,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준수당으로는 명절수당, 가족수당, 시간의 수당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여성 권익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외에도 일부 소규모 시설에서는 이 기준수당인 명절수당과 가족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부산 시민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무지에 따라서 기준수당조차 받고 있지 못한 슬픔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비정규직 종사자들도 이러한 기준수당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당에서부터 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서 또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인구 대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작고 시설은 더 작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더 슬픈 소식은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서 법령이나 지침에서 필요한 인원을 정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현재 근무하는 종사자를 현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부족한 직능의 정원이 4,685명이고 현원이 4,150명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인원이 574명이라는 걸 뜻하게 되거든요. 더 들여다보면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은 185명이 부족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01명이 부족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4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에게 재활훈련을 시키면서 근무하는 근로사업장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법정 인력의 3분의 1이 현재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곳인데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 명의 종사자가 같이 거주하면서 24시간을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한 명이 24시간을 운영하는 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이기도 하지만
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장애인들을 혼자 돌보다 보니까 대체 교사를 못 구해서 조상을 아이고.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일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부모의 죽음을 마음 놓고 슬퍼할 기본적인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한 명이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인력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문제가 뭐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 부산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당시에 그 이성숙 시 의원과 최영욱 시 의원의 발의로 네. 2012년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조례는 부산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실태 조사와 임금 체계 구축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조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2년 전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근데 여전히 이런 처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치? 네, 맞습니다. 이게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또 3년마다 3개년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예. 안타깝게도 그 정치인들의 공약처럼 늘 지켜지지 못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처우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광범위한 영역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다 보니까 예. 동사자들이 기대하는 속도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게요. 자, 또 그리고 또 답답한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은 네. 시간의 수당이 올해 5시간으로 확대 적용이 돼도 다른 네. 지역보다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발표한 3개년 지원 계획이 올해까지였거든요. 예. 그때 발표한 계획으로는 올해 시간의 수당은 월 20시간이 지원되어야 했지만 예. 현실은 월 5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작년까지는 월 2시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더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월 20시간이고 서울과 인천은 월 15시간, 대전 월 13시간, 광주, 대구, 울산은 월 10시간을 지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실시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부산의 월 평균 시간의 근무가 58.4시간인데 예. 부산시는 월 5시간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무료로 노동하는 시간이 월 50시간 이상인 상황입니다. 아, 예. 사실 이 시설 종사자분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급돼야 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산시는 어쨌든 처우 개선 조례를 근거해서 3년마다 예산을 투자해서 예전에는 부산복지개발원 그리고 올해는 부산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맡겨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3개년 지원 계획을 세우고 또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에까지 명시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대책은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매년 예산실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라는 그냥 똑같은 답변만 저희가 듣게 되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산실에서도 그 예산들을 좀 확보하셔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지금 사회복지 체계가 촘촘하다고 해도 이것들을 종사자들의 희생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부산사회복지사협회의 김상덕 사무처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부산사회복지사협회에서 협회 차원에서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처우 개선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언어폭력, 신체적 위험, 성추행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케어하던 대상자의 그 사망으로 인한 상실 등으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이 해결해야 했다면 이제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의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이나 병가 등으로 결원되었을 때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 종사자에게는 재충전의 기회도 제공해야 되고 또 시설에서는 종사자가 없을 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서 이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지원되고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 모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예. 조금 더 실질적인 좀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최소한 좀 정당한 권리는 좀 받았으면 좋겠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월요일 아침부터 계속 슬픈 소식만 전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이 슬픈 소식이 또 저희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에서 출발하고 사람에게 도착합니다. 결국 사람이고요. 사회복지사라는 근로자도 근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긴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타 시도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바라는 요구일 뿐이자 박형준 부산시장님이 약속한 내용을 지켜달라는 목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산 시민의 눈물은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닦아주듯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려운 현실과 눈물을 부산시가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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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부산사회복지사협회 김상덕 사무처